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이제 몇 시간 뒤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유례 없는 사유로 구속 취소가 결정돼 풀려난 지 약 넉 달 만인데요. 이제 공이 다시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정훈 기자, 심사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낮 2시 22분부터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5시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첫 구속영장 심사 때의 4시간 50분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현재 실질심사는 저녁 식사 때문에 잠시 휴정된 상태인데요. 신문은 잠시 후인 8시쯤부터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심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시 1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 출석할 때 주로 입었던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인 심경, 또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중앙지법 내부는 종일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서울 서부지법에서 유례 없는 폭동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법원이 청사 방호에 각별히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 외곽 출입문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강화됐고 건물 내부 출입문도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있었던 다른 날들과 비교해도 확연히 많은 경찰이 배치돼 청사 안팎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쳐갔던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사를 마치는 대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 구속 여부는 밤사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오늘 검사 10명을 투입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지자 결집에 몰두했던 첫 구속대와는 달리 방어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핵심 쟁점들을 윤상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이것을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같은 침묵엔 이번엔 법률로 명확히 수사 대상이 규정돼 있는 데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상기시키며 향후에도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178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들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구속을 가를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동석했는지 여부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범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후 부서 폐기,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등 현재 적용된 혐의들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회유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실제 달라졌는지, 달라졌다면 어떤 계기가 영향을 줬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특히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공수처 수사권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과 수사, 재판을 보이콧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난 3월 8일 재판부가 놀라운 사유를 들며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까지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넘게 구치소 밖을 활보했습니다. 지시에 따른 부하들은 모두 구속 상태인데도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에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의 지난 4개월을 이준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구치소 밖으로 향하던 경호 차량이 갑자기 멈추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립니다. 환한 미소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주먹까지 쥐어 보였습니다. 체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에 직접 신문까지 진행한 지귀현 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구치소에서 풀어줬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구속 취소가 곧 면죄부인 것처럼 행동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당당한 태도에 시민들은 다시 분노했습니다. 나와서 손을 흔들고 무슨 레드카펫처럼 걸어가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어저께는 못 켰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시 여권 인사들을 관저로 불러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며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했고,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극우 세력들은 구속 취소에 고무돼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했습니다. 만약에 살아오지 아니하면 이거는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파면된 이후엔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청만 빼고 곳곳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정선거 영화 관람, 한강공원 반려견 산책,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동네 상가 방문, 심지어 자신의 내란으로 촉발된 대통령 선거 당일엔 투표하러 나간다며 일정을 미리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없으십니까? 사과 한마디, 유감 표명 하나 없이 당당하기만 했던 윤 전 대통령의 지난 넉 달간 공개 행보는 이제 오늘 중단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구속 기로에 선 날이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을 보러 나온 지지자들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기세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 윤 전 대통령이 탄 검은색 승합차가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에도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찌는 듯한 날씨에도 영장 기각 4글자를 목청껏 외친 사람들. 그러나 2,000명이 모일 거라던 신고와 달리 집결한 인원은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마련된 수백 개의 의자들 사이엔 듬성듬성 빈자리들이 보입니다.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첫 영장 심사 때 수만 명이 모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망상적 주장과 선동을 일삼았던 극우 유튜버들의 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 1월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로 가는 건 막아야 한다고 지지자들을 불러 모은 극우 유튜버. 국민들이 지금 과천에 몰려가고 이게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하는 이 거센 이 분노의 불길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질서도 지키고 폭력 사태도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장에 가서 질서를 지키고 폭력 사태는 없게 만들고 대신에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외칠 때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최근의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겪는 시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주장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조금 확인하고자 지금 이렇게 정치 보복을 과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영장 기각을 확신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염려된다는 발언도 등장했습니다. 좌파 쪽 내지 민주당 쪽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영장 100% 발부된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드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형평성.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상당 부분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을 준동할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지와 옹호를 목적으로 폭도로서 법원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지금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윤 전 대통령.
오늘 법원으로 가면서는 평소와 달리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극우단체들과 함께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들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문제로 압수수색을 당한 윤상현 의원 외에도 수사를 받을 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던 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윤상현 의원과 출국 금지된 김선교 의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나경원 의원은 물론 현재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도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섰던 의원들은 6개월이 지난 오늘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도 법원 앞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특검의 수사망에 머리를 맞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이라든지 출국 금지라든지 정치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대해서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이 행동을 함께하도록 제안을 드리고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관저 앞에 몰려갔던 45명의 의원들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청산의 대상은 45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특검 수사로 고구마 줄기처럼 혐의가 나와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인 게 밝혀질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추경호,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로 달려간 의원들 줄줄이 포토존에 설 것입니다. 민주당도 왜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당이 운영됐는지부터 자성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통째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